지역 밀착형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세용 아나운서가 또 이제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앉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헤어스타일도 벌써부터 부담스럽게 스스로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용 아나운서가 또 리플레시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자, 그 대신 플래시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김수민 아나운서와 홍태균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플래시양은 두 분 맞죠? 저도 포함 맞죠? 왜 그러세요? 플래시하십니다. 그렇죠. 네네. 아니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홍태균 아나운서를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에서 보다가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느낌이 좀 색달라요.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겼죠? 그런 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요. 진짜 실물이 나으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무조건 칭찬하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칭찬하기. 그럼요. 이 첫 방이라 사실 긴장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예쁜 두 분이 있으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예쁜 거 맞죠? 오늘 왜 지금 확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아무튼 첫 방이라 좀 긴장되는 건 사실인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사실 지난주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그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태풍이 콩레이 때문에 상상 외로 피해가 컸었죠. 맞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로 이 침수 피해 또 붕괴 피해가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사실 저희는 아나운서니까 뉴스를 하잖아요. 그래요. 오늘 오전에 뉴스를 했더니 아직 이재민 124세대가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이 비 때문에 수확도 못하고 참 떠내려 보냈다는 맞습니다. 게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네. 이 해가 갈수록 더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도 빨리 이루어져야겠죠. 네. 다행히 이렇게 또 날씨가 맑아졌잖아요. 맑아진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기분 좋은 동네 소식만 전해드리는 동네 발견. 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걸까요? 네, 우리 지역에 빛나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 발견인데요. 오늘은 가을의 정취를 아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 그 숨겨져 있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문화 재발견. 오늘은 고즈넉한 서학동을 찾았습니다. 무열왕릉, 서학선 등이 자리한 이곳에는 가을이면 더욱더 아름다움을 뽐내는 문화재가 있는데요. 바로 구절초 꽃밭에 둘러싸인 서학동 3층 석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바로 경주 서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를 만나보러 왔는데요. 네. 바로 제 뒤에 있는 석탑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문화재는 보물 제65 경주 서학동 3층 석탑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 석탑 옆을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요. 분명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었나요? 네, 여기는 원래 절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절은 이미 폐사가 되고 지금 현재는 이 주변에 구절초라는 야생화를 심었어요. 네, 그래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절초도 보고 또 문화재도 보고 이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 뒤로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 풀이 쫙 있던데 이게 바로 구절초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 10월 하순경 되면 네네. 아마 여기가 하얗게 석탑 주변으로 이렇게 피어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게 될 것입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못 보고 눈에 못 담고 가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석탑을 만나보러 갈까요? 네, 구절초보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학동에 자리한 3층 석탑. 화려하고 웅장하기보단 소박하고 단아한 느낌의 석탑이었는데요. 맑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이 석탑을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바로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이라 형식이 같은 거 맞죠? 네, 전체적인 모습은 석가탑하고 비슷하지만요. 탑 신부의 그 지붕돌의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에 앞서서 먼저 석탑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이 큰 괴석과 같은 이런 모양을 밑에 받침이 되는 부분을 탑의 기단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위쪽을 탑의 중심이 되는 탑신부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그 위에 상륜부라고 장식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두 결실되었는데요. 특히 탑신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1층, 2층, 3층. 네. 그래서 탑신부의 층수가 이 탑의 층수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이 석탑을 서학동 3층 삼층 석탑이라고 석탑.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도 3층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같은 3층인데요. 탑 신부의 지붕돌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석가탑이랑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네. 탑 신부의 지붕돌 모양이 달라요. 즉 탑 신부의 지붕돌 모양이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이렇게 처마가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네. 이 서학동 3층 석탑은 처마의 모양이 단을 져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진짜로 위아래로 다 단이 져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러한 석탑을 모전 석탑이라고 부르는데요. 벽돌로 만든 전탑과 일반형 석탑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떤 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석탑과 전탑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보기보다 유행에 아주 민감한 석탑이었네요. 네. 서학동 3층 석탑은 독특한 지붕돌 모양뿐만 아니라 탑 신부 하단에 위치한 조각상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탑에 새겨진 조각상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까요. 여기 무슨 조각상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요? 네, 이 조각상은 불교의 수호신인 금강역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금강역사상은 경전에 따르면 항상 붓다 양옆에서 보디가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신라 시대에는 주로 사찰의 입구에서 문 양옆에 조각되어서 문지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석굴암 같은 경우에도 그 현실 양옆에 양쪽 옆에 보면 저렇게 금강역사상이 각각 한 구씩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면이 4면이나 되는데 왜 한 곳에만 저렇게 두 구의 조각상이 있는 건가요? 이쪽이 남쪽인데 석탑의 가장 정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석탑 내부에, 즉 탑신성 내부에는 사리를 봉안하는 사리 장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리를 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사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수호신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하나 특별한 가치가 깃들어 있는 서학동 3층 석탑. 그런데 석탑 주변으로 크고 작은 무덤들이 보입니다. 여긴 분명 절터인데 석탑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선생님 근데 이 내려오다 보니까 석탑 주변으로 무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변에는 다 신라시대 고분인데요. 여기가 경주 중심부에서 서쪽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선도선 자락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 극락세계, 즉 신라시대에는 이곳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를 구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왕릉을 비롯해서 신라시대 때 귀족들의 무덤을 다수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신라시대의 왕릉도 보고 갈 수 있나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극락세계를 꿈꾸며 바라본 서학동. 그래서 이곳에만 왕릉급의 무덤이 모두 5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학동에 온다면 3층 석탑과 함께 꼭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이죠. 네, 선생님 이곳에 내려와 보니까요. 이 다양한 무덤들이 있는데 특히 제 뒤에 있는 저 무덤은 누구의 무덤인가요? 네, 이곳은 사적 142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서학동 고분군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저 무덤은 신라 제29대 왕이었던 태종 무열왕의 무덤입니다. 태종 무열왕릉 같은 경우에는 신라시대 왕릉 중에서는 가장
그 무덤의 주인공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덤에 이름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죠? 네, 무열왕릉 같은 경우에는 그 남쪽에 비석을 세워 두었어요. 지금 현재는 사라졌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비자하고 비석 대자하고 위에 이수 부분만 남아있지만 특히 그 이수 부분에 태종 무열왕릉 지비, 즉 태종 무열왕의 무덤의 비석이다라는 명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무덤을 바로 태종 무열왕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열왕릉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차례로 진흥왕, 진지왕릉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무덤들의 규모로 봤을 때도 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여기 무열왕부터 또 신라시대의 여러 왕들이 묻혀있는 이 1400년 전의 극락세계에 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학동 일원에는 이렇게 왕릉, 석탑, 불상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서원까지도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또 10월 말부터는 구절초가 만개한다고 하니까요. 친구분들과 연인분들 또는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역사 공부도 하시고 구절초의 아름다움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서학동 3층 석탑, 그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구절초 꽃밭까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함께하는 가을 소풍, 놓치지 마세요. 문화재 발견, 서학동의 3층 석탑 만나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석탑이 이렇구나라는 걸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금강 역사상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절 양옆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닮은 것 같은데. 아, 저랑요? 그래요? 해보실래요? 칭찬이신가요? 이렇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이제 보디가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설명하실 때 문지기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래서 딱 그러면서 살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보디가드에 다이아 이거 있잖아요. 다이아와 이 살이 그리고 보디가드와 이 금강역사상 이게 딱 매치가 되면서 그 당시에 왠지 이 영화가 여기에서 좀 뭔가 감을 잡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전 또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래요? 네. 저는요, 이 석탑은 또 그랬고, 또 금강 역사상도 저도 기억에 남았지만, 또 극락세계로 바라본 이 서학동도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 왕릉이 이름 붙여진 것도 아닌데 누구의 왕릉이라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름이 아닌 그 조각가로 조각으로만 봐서 누구의 무덤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또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무덤 딱 위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이게 그러니까 무덤 얘기를 했잖아요. 왕릉. 영화 얼마 전에 왜 그런 그 묘를 주제로 이렇게 묘터라고 할까요? 그걸로 했던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걸 딱 보면서 이걸 딱 보니까 야, 경주는 정말 그 기운이 좋은 곳이 많구나. 왜냐면 임금님들 웬만하면 정말 이 터가 좋은 데에다 무덤 자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주 가서 저 왕릉 주변에서 좀 많은 그 에너지를 받고 오려고요. 좋은 기운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문화재 발견 따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왕릉을 다루실 땐 저를 꼭 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이 작업을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렇죠 많은 것이 투자가 되는데 문화재 연구는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서학동은요, 아마 10월 말쯤이 되면 구들초가 활짝 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 소풍 가셔서 이 석탑을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경주에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스포츠 꿈나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중학생들인데요. 이 일반인 어른들과 붙어도 가뿐하게 이기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이 어른이랑 붙어도 이기는 중학생들이라 네. 이 친구들이 누군지도 궁금하고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해져요.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하죠? 네. 근데 절대 흔한 종목이 아닙니다. 네, 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경주에 있다니 하고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무서운 기세로 전국을 뒤흔든 스포츠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빠르게 성장해 어른들은 물론 세계 무대를 위협하는 선수들. 올해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주짓수의 장예찬. 2020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의 전하람. 경주에서 무섭게 성장 중인 스포츠 꿈나무들을 소개합니다. 학교와 학원까지 마친 저녁 시간, 첫 번째 꿈나무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찬군이 운동하는 곳인가 본데요. 어른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귀여운 중2 소녀는 다소곳이 운동복부터 꺼냅니다. 잠시 후 교복에서 도복으로 갈아입은 예찬군. 지금 이 도복은 뭔가요, 지금? 주짓수 도복이요. 주짓수. 네. 덩치가 훨씬 큰 어른도 거뜬히 제압하는데요. 예찬군이 푹 빠져있는 운동, 주짓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희가 하는 거는 브라질리안 주짓수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에서 건너온 무술로 실전성이 아주 강하고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가장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술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무술 주짓수. 최근에는 빅뱅의 승리 등 연예인들도 즐기는 운동으로 알려졌고요.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자, 위로 쭉 밀어서 상대방 엉덩이를 밀게. 자, 이렇게 끝났어요. 양손 상대방의. 훈련이 시작되자 눈빛부터 달라지는 예찬군. 덩치 큰 어른들 틈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은데요. 언제부터 했길래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주짓수를 배운 지는 한 1년 6개월 됐어요. 스파링 할 때가 가장 재밌어요. 스파링 하면 땀도 흘리고 되게 운동도 하고 기술 배운 것도 쓰니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제 1년 6개월 된 예찬군이 주짓수 꿈나무로 불리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주 잘하죠.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성인 남성들 보통 시작한 지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신 성인분들도 예찬이한테 쳐요. 훈련 후 회원들이 모여 예찬군의 경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찬군은 최근 열린 제5회 전국 유소년 주짓수 대회 중등부에 출전을 했는데요. 뛰어난 민첩성과 화려한 기술로 승부. 예찬군은 이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준비할 때는 힘들었는데 우승하고 나니까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몇 번째 우승이었어요? 2번째 우승이요. 언젠가 더 큰 대회에서 활약할 날을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예찬군. 그런 예찬군을 말없이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 모습을 촬영까지 해가며 응원하는 아버지입니다. 처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좀 말려도 했지만은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빠로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꿈을 향해 매진하는 어린 아들이 대견하기만 한 아버지. 아버지의 격려로 예찬군은 더 힘을 냅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으면 주짓수가 더 유명해져가지고 올림픽에 채택돼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두 번째 스포츠 유망주를 찾아온 곳은 경주의 한 클라이밍 센터. 실내 암벽장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중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스포츠 클라이밍 유망주를 찾아왔는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저희들 유망주 저기 있습니다. 어디요? 네, 저쪽에 보세요. 저 학생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전하람군. 스포츠 클라이밍 유망주입니다. 실내 암벽 등반은 많이들 익숙할 텐데요.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은 아직 조금 생소하죠? 어떤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산지 등에서 저희들이 암벽을 오르는데요. 그런 암벽 등반을 일반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경기입니다. 이제 그게 지금은 스포츠 한 분야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것으로 더 발전되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죠. 스포츠 클라이밍은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김자인 선수의 활약으로 조금씩 알려지게 됐는데요. 2018 아시안게임에 이어 2020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망 종목의 유망주가 바로 전하람 군이죠. 밤 8시 와서 공기 하루에 2-3시간씩 운동하고 힘도 티도 안 내고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팔도 그렇고 이제 벽에 매달리고 지구력도 그렇고 아주 괴물이에요. 본인의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에서 1위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자신감 뿜뿜하네.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고요. 전하람 군은 올해 스포츠 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 지난 9월 모스크바 세계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스피드 부문 결승에 진출, 호주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덕분에 모스크바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죠. 첫 국제대회인데 메달 딴 거 기쁘고 가슴이 좀 웅크렸어요. 스포츠 클라이밍 입문 3년 만에 청소년 국가대표로 성장한 전하람 군. 하지만 주종목인 스피드 훈련장이 경주에는 없어서 주말이면 울주로 훈련을 하러 갑니다. 저기에 여섯 번째 큰 밑에 거 잡고 가잖아. 큰 밑에 거 저걸 안 잡아야 돼. 그러니까 스피드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 단축. 하람군 역시 최고 기록 단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중입니다. 이제 공식 기록이 이번 모스크바 대회에서 6초 80이었어요. 예, 청소년 선수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적이고요. 저희들 이승범 선수라고 스피드가 우수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그 올림픽에서 6초 12로 아마 가장 좋은 기록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6초대에 들어가는 뭐 상위 10위 안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과연 오늘 훈련에서는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까요? 차분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까지 떨리게 만드는 시간. 드디어 스타트!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 과연 결과는? 몇 채? 6초 06이요? 근데 이번에 동작도 굉장히 부드럽고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비공식 기록이다 보니까 저희도 놀라서 다시 한번 지금 동영상을 지금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본인 기록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0점 몇 초라도 단축시키면 기분이 좀 많이 좋아요. 비공식 최고 기록으로 산뜻하게 훈련 마무리. 하지만 하람군의 도전은 계속되겠죠? 앞으로 나온 대회들 성적도 좋아지면 좋겠고 다음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멋진 청소년들. 경주 스포츠 유망주들의 빛나는 내일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집니다. 주짓수 장예찬 군과 스포츠 클라이밍 전하람 군. 국가대표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경주의 스포츠 꿈나무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계속 진짜 멍하게 있었어요. 아니, 제가 눈을 깜빡 6초가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사이에 저 높은 곳을 올라가는데 정말 우리의 스파이더맨, 아까 뭐 계속 스파이더맨이다. 진짜요. 맞아요. 아니,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스파이더맨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진짜 거미 같아요, 거미. 네, 아니 저는 잡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붙어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쵸. 근데 다 잡긴 잡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스포츠맨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저는 저걸 보면서요. 저희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되겠구나. 이제 엉덩이가 무거우면 도저히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들보다는 남성분이 낫겠구나. 네. 네.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어요? 도전 한번 해보시고
어떨까요? 제가요? 네네. 같이 하시죠. 아니 이게 길어가지고 맞아요.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주짓수 장예찬 군도 정말 멋있었어요. 네. 어떤 점이 멋있었나요? 일단 어깨도 딱 벌어져 있고 제가 어깨가 조금 좁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또 얼굴도 굉장히 훤칠하시고 또 이 동작이 또 참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멋있죠. 나이도 어린데 참 멋있으면 다 오빠라고 하더니 오빠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두 분 다 화이팅 하세요. 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두 친구의 이름을 계속해서 또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짓수의 장예찬 군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의 전하람 군. 이 머지않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될 거니까요. 아마 우리 동네 발견 이 녹화 장면이 또 자료 화면으로 쓰이지 않을까. 빨리 신경 쓰시다가 전 세계적으로 나갔습니다. 네. 정말 이 물개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고 넘어가죠. 이 전국대회 실력자들이 경주에도 있다고 하니까 이 같은 경북 도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괜히 더 뿌듯해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다양한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인프라가 갖춰져서 이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양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장예찬 군 아무래도 주짓수가 정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단 그때까지 전국대회 1위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화면 쓰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스포츠 클라이밍 전하람 군도요.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나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사실적 재현과 정신의 구현, 추상미술과 대립되는 개념인 구상미술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 경북 지역 구상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경북 구상미술작가 초대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상미술작가 초대전은 경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계시면서 구상미술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보이는 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남 구상미술의 명맥과 현 주소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초대전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전시될 예정인데요. 경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14명의 작품 4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회화들 속에는 경주의 유적지라든가 혹은 경주의 사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대상의 느낌을 강하게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로컬리티인 거죠. 그런 어떤 자기가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회화로 옮긴 작품들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느냐 혹은 나의 의미를 좀 더 담아서 구성을 해서 보여주느냐 그 차이가 있는 전시입니다. 네, 시각예술의 중요한 요소인 대상의 사실적 재현과 그 재현을 통한 정신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 구상미술을 조망하는 동시에 지역 작가들의 독특한 표현 양식과 예술 정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임지락 선생님의 코스모스라는 작품입니다. 임지락 선생님은 경주에서 사시면서 경주의 향취를 흠뻑 느끼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보시는 이 꽃그림 속에서는 그 향기와 그 향취가 충분히 묻어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려진 장독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영대 선생님은 이렇게 장독대 안에 자신이 살아왔던 어머니 혹은 자신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경북 미술을 중심으로 영남 미술사를 재편하는 의미를 담은 경북 구상미술작가 초대전. 구상미술의 새로운 미술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1월 25일까지 경주 솔거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의 소식입니다. 포항 호미곶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인류와 함께한 등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는 지난 5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9차 아이알라 컨퍼런스. 요거는 국제 행사인데요. 대부분 등대 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대 유물을 전시해서 이제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전시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전시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호평을 받았으나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의 순회전 성격으로 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등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역사 그리고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빛 등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 순회전에는 21개국에서 기증한 200여 점의 특색 있는 기증품과 국립등대박물관이 소장 중인 등대 유물, 그리고 등대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등대 16경을 포함해 세계 등대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팔미도 등대는 1903년 6월 1일 날 점등한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등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등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 국가현충시설로도 지정이 됐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지정한 등대문화유산 제1호도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등대 역사를 담은 사진과 3D 프린터로 제작된 등대 모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만나볼 수 있는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 순회전. 해양수산부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문화유산 23개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도예 작가분이 그 등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예 작품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등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도자기로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 순회전은 10월 31일까지 포항 국립등대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라겠습니다. 네, 이달의 전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경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북 구상미술작가 초대전, 그리고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 이렇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분은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면 어디를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 경북의 구상미술작가 초대전을 좀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요? 사실 자기가 살면서 따온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그 의미만으로도 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남다른 것 같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성숙한 척을 좀 해봤습니다. 삶의 무게. 네, 저는 그거를 픽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자전거 한 대 뽑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자전거로 밟아서 제가 경주가 아니었죠. 포항 등대 유물 전시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바다도 또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등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바닷가 부근, 특히 제주도를 가면 등대가 이게 예쁜 게 보이잖아요. 그럼 가다가 서요. 그래서 꼭 그 등대를 가서 보고 오는데, 등대를 보면 왜 이렇게 설레일까요? 아직까지도 여심이 남아있나 봐요. 그리고 또 저는 그 등대에 요즘은 숙박하는 등대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숙박하는 등대요? 네, 그런 것도 요즘 있다고 그래요. 등대에서 자면 어떨까요? 어디서 자는 건가요? 또 위에서 자는 건가요? 등대 안에서요. 안에서? 네, 저도 한번 그쪽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등대란 우리 여자들에게 왠지 좀 로망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세계 등대 유물 전시회는 지난 5월에 인천에서 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 일주일만 개최되어서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 유래 등대박물관이 있는 포항에서 다시 한번 순회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합니다. 10월 31일까지 별도의 관람료가 없이 무료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의 구상미술작가 초대전에서는요. 작가와 관람객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와의 만남이
개최가 됐는데요. 10월 13일과 11월 10일 각각 오후 3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다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을맞이 우리 동네 전시회 소식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만나보시죠. 신라문화원이 주최하는 서학마을 구절초 달빛 음악회가 오는 13일과 20일 총 2회 공연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구절초 달빛 음악회는 지난해 진행돼 큰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주 시민들로 구성된 한의 공연단의 하모니카 공연과 가람예술단, 브라바 솔리츠스 앙상블과 가수 김태곤이 함께 구절초 꽃밤 무대를 멋진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일에도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색소폰 공연은 물론이고 카운터 테너 윤진태, 가수 석수경, 양하영 씨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산책 명소에서 즐기는 구절초 달빛 음악회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포항시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청원제를 도입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민청원제는요, 시민이 포항시에 바라는 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뒤 1개월 안에 1,000명 이상 동의하면 시장이나 구소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네,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호환 동행로를 개설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동해안 지질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경북도와 동해안 5개 시군이 도내 동해안권 지질공원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인데요. 올해 3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지질대장정은 기존의 국토대장정의 지질 관광을 접목한 일종의 팸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오는 29일 경주에서 발대식을 갖고 6박 7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경주에서 울진까지 동해안을 따라 300km, 울릉도까지 바닷길 따라 300km 등 모두 600km의 여정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신체 건강하신 남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가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동해안 지질대장정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반가운 소식들이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주말에 구절초 음악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 데리고 그 서학동에 3층 석탑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쫙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포항시의 시민청원제 도입 소식도 참 반가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소통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항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게시판에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만 14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과 성남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전하고 바른 소통을 이어가는 시민청원제로 빨리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발견한 우리 동네의 소식이죠. 시청자의 발견 만나보시죠. 네, 가을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송지우님, 지방자치학교에서 장태산 탐방을 다녀오셨다고요. 포즈와 미모가 예사롭지 않죠? 와이에이션 아직 살아있네 하셨는데요. 진짜로 살아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저는 이 송이 사진의 시선이 확 꽂혔습니다. 이 산송이하기 얼마나 좋을까요? 좀 부럽습니다. 송지우님, 멋진 가을 소식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순호님께서도요. 가족과 함께한 가을 여행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명절 때도 잘 모이지 못한 세자매가 친정엄마 모시고 캠핑장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냅니다. 네, 시집간 딸들이 오랜만에 친정엄마랑 여행을 다녀오셨으니 정말 잊지 못할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이야기 많이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민성님께서는요. 요즘 핫하다는 경주 첨성대 꽃단지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딸부자 가족이 주말에 경주 핑크뮬리 보러 다녀왔어요. 너무 예쁘네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공주님들 자랑도 해주셨는데요. 이 공주님 3명 모두 미래의 체조 여왕을 꿈꾸며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스포츠 꿈나무들이 여기에도 있었네요. 네, 동네 발견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체조 여왕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오늘은 파이팅을 많이 외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동네 발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홍대균 아나운서 처음 같이 함께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실 너무 긴장돼서 이게 언제 끝나려나 했는데 벌써 끝날 줄이야. 너무 이렇게 또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자주 나오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자주 불러주실 건가요? 그러면 그 전세영 아나운서가 그 리플래시하러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번 전화를 드려서 좀 더 시간을 늦춰보는 것도 방법일 것 선배님,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참여 방법을 또 홍대균 아나운서가 전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우리 동네 소식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은 우리 동네 맛집, 우리 동네 멋진 곳, 행사 오기 혹은 알리고 싶은 혹은 자랑하고 싶은 소식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동네 발견 홈페이지, SNS 그리고 노란 창을 통해서 이 깨똑창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은 3장 이상 넉넉하게 보내주시고요. 동영상은 1분 정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쏩니다. 네. 자, 동네 발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